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건강하게 더 멋있게 활력 있게 100세까지 살 수 있냐? 그 방법입니다. 네. 지금 당신은 지금 몇 세인가요? 했는데 지금은 시대적 나이라는 게 있대요. 시대적 나이는 현재 나이에서 곱하기 0.7을 하면 된대요. 네, 그래서 25세인 친구는 17.5세. 지금 내가 현재 65세다. 그러면은 40대 중반인 거죠. 그리고 내가 현재 75세다. 그러면은 52.5세, 50대 초반이 되는 거죠. 예. 지금 제 나이보다 75세, 현재, 그러니까 시대적 나이를 빼면 저는 50대 중반, 후반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75세면 52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시대적 나이가 이렇게 0.7을 곱하면 되는데, 우리 옛날에 뭐 환갑잔치 정말 화려하게 그냥 크게 거창하게 했잖아요. 저희 할머니 때만 해도 저희 할머니 살아계실 때 환갑잔치 했을 때 그때 시골 동네 분들 다 오셔가지고 막 정말 떠들썩하게 잔치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선물로 그때 귀하던 TV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고급스러운 이렇게 선물들이 많이 들어왔던 기억이 있어요. 선물 한쪽에 이렇게 쌓아놓고 그 정도로 화려하게 한갑잔치를 했는데 지금은 60 한갑잔치 하는 사람 없잖아요. 하면 욕먹을 거예요. 그 정도로 시대가 많이 변했고 사람들이 많이 젊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시대적 나이라는 거를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시대적 나이로 따지면 저도 이제 막 40대, 40, 30이, 40이 살짝 안 되더라고요. 0점 몇. 그러니까 저도 30대인 거죠. 근데 우리가 100세까지 사는 거를 반갑지 않다고 응답한 설문조사에서 50%나 100세까지 사는 걸 반갑지 않다고 한대요. 그 가장 큰 이유가 주변에 가족이나 주변에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 하는 요인이 가장 크대요. 그게 50%나 된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100세를 살면서 제일 힘들어하는 게 남에게 부담을 주는 것, 자녀에게 부담을 주는 것, 뭐 주변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예, 이게 가장 힘들어한다고 그러네요. 두 번째 이유가 이제 뭐 신체 노쇠로 인한 건강 악화. 내가 100세까지 어떻게 나이 들어 건강하게 아프게 병원 다니면서 살 바에 그냥 빨리 죽는 게 낫다 그런 분들도 많잖아요. 저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네. 건강하게 100세까지 산다면 누가 걱정을 하겠어요. 근데 건강하지 못하게 100세를 살려고 하니까 불안한 거죠. 예. 그래서 반갑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50%나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애터미는 삶의 전 영역을 케어합니다. 왜냐면 여기 블랙존이 있잖아요. 블랙존은 실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래요. 실제 병원에 가서 나는 어떤 건강 안 좋은 진단을 받은 거죠. 의사로부터. 진단을 블랙존에 있는 사람들이 한 20%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레이존이라는 거는 나 여기저기 아파요. 아픈데 병원에 가면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 증세는 있는데 병원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그래요. 이런 존을 그레이 존이라고 한다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정상, 화이트 존은 안 아파요. 아프지도 않고 뭐 병원에 가도 뭐 건강한 거죠. 근데 화이트 존에 있는 사람들을 보통 이제 육각형 인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건강하니까. 그렇지만 정상 육각형 인간이 아닌 게 정상으로 내가 건강하게 살아도 나는 외모가 마음에 안 들어. 뭐 나는 이게 뭐 학력이 부족해. 나는 좀 자신감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남들한테 말을 못할까?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들에 있어도 육각형의 인간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우리 애터미는 육각형을 넘어서 팔각형 인간이라는 거죠. 여기 육각형의 인간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 외모, 성격, 재력, 지식, 스피치 능력, 공감, 이 6가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이 6가지 기준을 모두 갖춘 사람을 육각형 인간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애터미는 육각형을 넘어서 팔각형 인간이다. 여기에 건강과 가치를 더해. 여기서 가치라는 거는 저는 이제 가치 있는 삶이라고 저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예, 건강과 가치를 더해 조화롭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예, 팔각형 인간이라고 하는데, 여기 예시로 김현숙 임페리얼님을 예시로 이렇게 사진으로 해놓으셨잖아요. 김현숙 임페리얼님 처음 우리가 이제 세미나에서 들어보면, 우리 회장님도 그렇고 본인도 강의하실 때, 초창기에 내가 그렇게 뭐 아름답지 못했다. 어떻게 그 얼굴로 화장품을 판매하러 다닐 수 있니? 그 정도로 외모도 별로였고. 아마 스피치 능력도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그렇게 훌륭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는 애터미를 하다 보니까 외모도 좋아졌죠. 그리고 성격 같은 경우도 이제 애터미를 하다 보면은 저도 애터미에서 제 성격을 알았거든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업자들과 또한 소비자들을 만나면서 아, 내 성격이 이렇구나. 내가 애터미를 하기 전에 몰랐던 내 성격을 애터미 안에서 드러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의 모난 부분은 아, 이거는 내가 정말 이런 성격은 내가 고쳐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스스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발전시켜 가고 있더라고요. 내가 더 나은 모습으로. 그래서 김현숙 임페리얼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외모 좋아졌죠. 성격 좋아졌죠. 재력 생겼죠. 그리고 애터미를 하면서 지식과 스피치 능력, 공감 능력까지. 이게 육각형 인간이다 보면, 인간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더해서 건강, 건강한 삶, 또 가치 있는 삶, 나눠주고, 베풀고, 우리 균형 잡힌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팔각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요? 우리가 애터미에서 이 100세를 우리가 잘 준비하려면 애터미가 정말 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고령화 사회의 핵심 과제가 첫 번째로는 건강, 두 번째 빈곤, 소외. 이게 고령화의 핵심 과제래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냐? 고령화 이렇게 정말 여기 앞에 그림하고 뒤에 사진하고 정말 굉장히 분위기부터 다르죠. 그러니까 신체 정신 건강, 경제력, 문화적 적응, 배움 이게 고령화의 핵심 과제래요. 그러면은 신체 정신 건강 우리가 60대부터 건강 격차가 이렇게 확연히 벌어진대요. 근데 만성 질환으로 인한 진료비가 80%가 넘는데요. 80%가. 근데 망선 질환이라고 하면은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 고관절염. 우리가 60대가 넘으면 이제 약하시면 이게 확 드러나잖아요. 어, 60대 이전, 그러니까 이전 돼도 고혈압 드시는 분, 고혈압 약을 50대부터 뭐 어떤 분들은 40대에도 먹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희 남편 같은 경우도 고혈압 약을 꽤 지금 50 되기 전부터 먹었나? 이렇게 먹고 있어요. 당뇨약도 먹고 있고, 고지혈증 약도 먹고 있고, 저희 남편이 이 세 가지를 먹고 있네요. 네. 이거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런 만성질환약을 먹고 있다는 거죠. 근데 60대가 넘으면 이게 확연히 더 드러난다는 거죠. 네. 이렇게 건강. 근데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할 수 있는 일, 어, 우리 이제 애터미를 통해서 그 여기 AWC라고 있잖아요. AWC는 A케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A케어 앱 다 깔려 있으시죠? 근데 A케어를 통해서 습관 챌린지도 하고 또 우리 애터미를 통해서 건강 교육, 푸드케어 아카데미 또한 우리 여러 가지 건강 식품을 섭취하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어, 이거를 이제 보면서 아, 내가 애터미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내 모습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제가 원래 건강식품을 잘 안 먹는 스타일이거든. 안 먹었거든요. 있어도 제가 애터미 소비자로 있을 때 건강식품을 종합 비타민을 사서 구매를 했었어요. 이제 지금의 이제 스폰서님을 통해서 구매를 했었는데 구매를 하고 먹으려고 구매했는데 안 먹어서 유통기한이 지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정도로 건강식품을 섭취를 안 했는데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거 여기 있는 것들을 모두 먹는 거죠. 모두 먹게 되는 거죠. 뭐 오메가3나 진코인낫도 혈당케어 이런 거 다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애터미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일까? 정말 지금은 건강하게 살고 있지만 제가 지금 여기저기 아프다 하면서 살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애터미를 통해서 이렇게 건강한 예, 일상을 살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어떤 상황에 치매를 더 유발할까요? 그랬는데 갈등이 있는 관계, 단절된 관계, 원만한 관계. 어떤 상황이 치매를 유발할까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갈등이 있는 관계도 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갈등이 있는 관계, 그러니까 적당한 갈등과 적당한 스트레스는 오히려 건강에 좋대요. 오히려 건강에 좋다고 하네요. 근데 우리 애터미가 바이너리 구조잖아요. 바이너리 구조에서 어차피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하네요. 그래서 적당한 갈등, 뭐 사업자들 간에 적당한 서로 의견, 뭐 적당한 갈등은 오히려 건강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단절된 관계. 우리가 여기 우리 사무실에도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애터미를 하지 않았다면 단절된 관계를 어느 정도는 살고 있지 않았을까. 근데 오히려 단절된 관계가 치매를 더 유발한대요. 그때 윤영승 대표님이 그때 비유를 들었을 때, 이제 부모님을 비유로 들더라고. 나이 드신 부모님을. 부모님이 용돈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부모님 용돈 필요하니까 통장으로 50만 원을 보내드리고 안 찾아봬요. 또 부모님이 용돈이 필요해요. 더 크게 필요해요. 그럼 100만 원 보내드려요. 찾아뵙진 않아요. 이런 게 단절된 관계라는 거죠. 예, 이렇게 단절된 관계는 더 치매 걸리기가 쉽다. 그리고 원만한 관계는 두말할 것도 없죠. 정말 우리가 그래서 단절된 관계가 치매를 가장 많이 유발한다. 네, 그 다음에 경제력, 핵심 과제. 우리가 전 세계에서 노인 빈곤율이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높대요. 근데 우리가 적정 노후 생활비가 1인으로 했을 때는 이제 노후 기간은 65세에서 100세로 잡고 약 30년, 적정 노후 생활비가 177만 원이래요. 그리고 2인 부부였을 경우에는 277만 원. 이거를 30년으로 계산했을 때는 최소 필요 자금이 4억 원 이상 필요하다는 거죠. 뭐 부부일 경우는 7억 원 이상. 근데 우리 애터미에서는 오토 판매사만 돼도 예, 오토 판매사만 돼도 1인 노후 생활비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노인 빈곤율이 높을까? 아마 생각을 해보면, 어, 이렇게 아이들한테 거의 올인을 하잖아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자녀들에게 올인을 하는 것도 가장 큰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제 그로 인해서 의료비 부담, 생활비 부족하고 사회적 고립,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떨어지니까 사회적 고립이 되면서 이제 삶의 질이 하락하는 거죠. 근데 우리 노인 빈곤율이 대한민국이 가장 높다. 노후 준비 잘하고 계신가요? 했는데 우리 그 한국 어제도 말했던 것 같아요. 어제 세미나에서도 뭐 지금 퇴직률이 보통 평균이 뭐 은퇴 연령이 실질 은퇴 연령 72.3세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60이라고만, 60에서 65세가 은퇴 연령이다, 퇴직 연령이다 하는 것도 옛날 사람이래요. 요즘은 40대부터 공식 은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 은퇴를 이제 조기 은퇴를 이제 종용을 하잖아요. 40대 후반이나 50대 되면. 근데 안 나가요. 은퇴하기 싫어 안 나가 퇴직 안 하고 안 나가면은 합법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사회가 불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70세 이상 일자리 유형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의 뭐 70세 이상이라고 일자리 유형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 우습지 않아요. 70세 이상이면 편하게 이제 노년에 편안하게 뭐 이렇게 마실 다니면서 살아야 되는데 70세 이상도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비정규직이 85.1%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령자들도 다 일을 하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애터미에서는 경제력도 갖출 수 있고 또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 즐겁게 예, 단절되지 아니하고 살 수가 있는 거죠. 애터미에서 내가 열심히만 할 수 있다, 열심히만 한다면 경제력도 갖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고령화 사회 핵심 과제 중에 세 번째 문화적 적응과 배움이 있는데 요즘은 이렇게 진료비도 하이패스 되는 시대래요.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이제 진료비 하이패스 신청하세요. 병원을 들어갔다 나오기만 해도, 뭐, 그러니까 결제 창구에 가지 않아도 내가 들어갔다 나오기만 해도 바로 하이패스가 된다는 거죠. 네, 이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리고 뭐 모바일 신분증, 요즘 신분증도 모바일로 뭐 이렇게 건강보험증 이런 거 하는 거고, 보통 키오스크로 대부분 카페를 가서 다 하는 시대가 왔잖아요. 그래서 배우지 않으면 우리가 시대를 적응할 수가 없다. 근데 우리 애터미 하시는 사업자님들은 뭐 우리 뭐 쇼핑몰, 요즘은 쇼핑도 전부 인터넷으로 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저도 오프라인에서 제품 뭐 물건 산 지가 최근에 기억이 지금 언제 샀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제 요즘 다 인터넷 시대라서 우리가 이렇게 애터미에 있으면 이런 시대적 변화, 문화적 적응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하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화면인데요. 우리가 100세 시대의 가장 현명한 선택, 애터미 그랬는데, 애터미를 통해서 우리가 애터미 안에 있으니까 비전이라는 걸, 꿈이라는 걸 꿀 수가 있고요. 애터미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내 미래의 경제력을 내가 꿈을 꿀 수가 있는 거고요. 애터미 안에 있으니까 제가 제 개인의 성장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터미 안에서 내가 이렇게 부딪히며 사업하며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내 생각의 깊이도 깊어지고, 사람들을 보는 안목도 커지고, 뭐 어떠한 견딜 수 있는 어떠한 스트레스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이 점점점 커져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애터미 제품을 통해서 건강하게 살 수 있고요. 또 애터미 안에 있는 공동체에서 우리 사무실만 봐도 월수금은 항상 모이거든요. 항상 사무실에서 모이고 또 목요일은 세미나 가고 토요일도 뭐 세미나 직접 가든지 사무실에서 또 세미나 공동체 세미나 사무실에 또 모여서 세미나를 같이 듣든지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 시스템으로 우리가 애터미 안에서는 살아가고 있잖아요. 만약에 애터미를 하지 않는다면 나이 드신 분들은 집에 거의 계시겠죠. 저도 집에 있는 거 좋아하니까 집에만 있었겠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근데 이렇게 애터미 안에서 우리가 가장 현명한 선택은 경제력과 나의 건강과 나의 성장과 뭐 어떤 더불어 사는 것까지 애터미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사업자님들도 애터미를 통해서 100세 시대까지 정신적으로 또한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경제력과 함께 예,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어. 네, 감사합니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 애터미 사업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 대한 강의 들려주셨고요. 잘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1분 스피치와 액션 5로 넘어가는데요. 1분 스피치 하시고 난 후에 이 강의에 대한 소감도 짧게 붙여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1분 스피치는 나를 소개하는 시간이고, 나의 이름, 전 현직, 그리고 어, 내가 애터미를 어떻게 하게 됐는지, 하게 된 계기, 동기, 그리고 애터미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과 목표. 이렇게 해서 1분에서 2분 사이로 요약해서 나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1분 스피치는 사업자라면 또 필수라고 볼 수 있겠죠. 나를 소개를 먼저 할 줄 알아야 또 애터미라는 회사를 알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1분 스피치 또 하실 분은 음소거 제거해 주시고 발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아, 이정복 사장님? 네. 이정복 사장님, 그 음소거 제거해 주셔야지 들리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그래서 화면을 한번 터치해 주시고, 밑에 음소거, 그쵸? 네, 됐어요? 네. 나 이제 지금 입장했어요. 네, 환영합니다.
나 혹시, 그냥 얼굴마담만 할게요, 오늘은. 지금 들어가지고서. 아, 어,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1분 스피치를 제가 제대로 알려드리고, 다음에는 꼭 목소리를 내서 발표해 주시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음소거 해주시고, 화면 한번 눌러주시고, 음소거 한번 해주세요. 네, 혹시 네. 1분 스피치. 네, 서상진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인생 시나리오 셀즈 마스터 서상진입니다. 저의 전직은 생명보험 설계사였고요. 지금은 애터미를 전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만나게 된 계기는 코로나 때 국내 다단계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회 피해나 일으키는 다단계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1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애터미 회사가 궁금해서 알아보게 되었고요. 알아보는 과정에서 약간의 가능성을 보고 어쩌면 나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결단하고 뛰어들었습니다. 알아보는 과정에서 애터미에 대한 회사에 대한 확신, 회장님에 대한 믿음, 제품에 대한 평생 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겼습니다. 해모임과 앱솔루트 두 가지로 시작된 제품 애용이 지금은 전 제품을 너무나 사랑하면서 건강해지고 예뻐진다라는 예뻐지고 있습니다.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요. 나 같은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애터미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은 애터미의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공헌하는 그런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또한 어머니께 무제한 신용카드를 드려서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걱정하지 않고 남은 노후를 보낼 수 있게끔 어머니께 카드를 한 장 드리는 게 저의 애터미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꿈입니다. 오늘 배원희 팀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듣는 내내, 참 나도 애터미를 잘 선택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드시 애터미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1분 스피치 첫 번째로 서상진 사장님 해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로 해주실 분. 네, 제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샤론노즈 마스터 이명화입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외국계 네트워크 회사를 만났어요. 그래서 네트워크의 비전을 그 회사를 통해서 알았고요. 정말 평범한 서민이 큰 돈을 벌 수도 있고 투자금 없이 연금성 소득을 만들 수 있다는 말에 굉장히 매력이 있었는데 제품도 좋았어요. 그러나 제품이 가격이 너무 비싸가지고 나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계속해서 사게 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힘들어서 안 했고, 그거 네트워크 비전을 알았는지라 다른 네트워크를 여러 가지 접했었어요. 근데 역시, 아, 그, 그 능력이 출중하던가, 뭐, 가입비가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계속 하기가 힘들었고, 굉장히 시간을 많이 낭비했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이런 건 하지 말아야지 하고 있던 차에, 교회 집사님으로부터 애터미 회원가입을 하라고 그래서 그냥 가입은 해줬어요. 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애터미. 그런데 나중에 그 애터미 사무실에 초대를 해서 회장님 강의를 들어봤더니,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그런 네트워크하고 다르더라고요. 믿음이 가고 회장님이 정말 가격이 정말 착하고 또 원자력 연구원과 콜마에서 제품을 만들고 했다고 그래서 신뢰가 굉장히 갔어요. 그래서 제품을 먼저 써봤는데 너무 가격이 저렴하고 제품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거 다시 한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그때부터 제품을 쓰고 전달하고 또 사업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정말 다른 데서는 누리지 못했던 그런 연금성 소득이 애터미에서는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정말 이 애터미 사업을 누구에게나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회사라는 거, 회사의 자랑, 또 회장님의 자랑, 자랑할 게 너무나 많아요. 제품도 자랑. 이 회사 정말 저에게 주어진 이 기회가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렇게 우리 파트너들과 함께 같이 성공하는, 나 혼자 성공이 아니라 같이 성공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같이 협력해서 성공해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고요. 오늘 우리 배은희 사장님, 배은희 팀장님 강의가 정말 이 시대에 꼭 우리가 알고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그런 시대적인 그런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100세 시대에 우리 애터미가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의 그 경제력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또 아름다움이라든지 또 나눔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애터미라고 생각되어져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연금성 소득이 만들어졌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지금 국장님의 스피치 속에서 이미 연금성 소득을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우리의 또 비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1번 스피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액션 5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액션 5는 말 그대로 행동하는 5가지. 첫 번째는 회장님도 이야기하시는, 늘 강조하시는 사업자의 단 한 가지의 조건이 뭐라고요? 제품 애용. 네, 제품을 애용하는 사람만이 사업자가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모두가 다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왜냐? 여기 계신 분들은 소비자를 넘어서 사업자 분들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 제품 애용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이 제품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 네, 이 제품은 내가 소개를 해야겠다. 네, 제가 또 하루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요새 날씨가 굉장히 춥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출근을 하다 보면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손수건을 꼭 들고 다니면서 눈물을 찍고 뭐 안경도 써가지고 안경 밑으로 눈물을 찍으려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눈물이 줄줄 흘리기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어느 날 제가 오메가3, RTG 오메가3를 그냥 이렇게 알로 삼키면 그게 이렇게 들어가서 녹아서 이렇게 효과를 보는 게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어느 날 이 RTG 오메가3가 눈에 되게 좋다는 걸 알고 이거를 아침에 출근하기 직전에 있잖아요. 한 두세 알을 입에다가 톡 깨트려서 씹어 먹어. 그러면은 그게 금방 이게 흡수가 돼서 효과가 나올 거잖아요. 해보니까 정말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눈물이.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네, 눈물이 나거나 그런 사람들은 RTG 오메가3 우리 거는 다른 거는 이렇게 만약에 씹어 먹는다든지 그러면은 비려가지고 비상해서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 RTG 오메가3는 신선하기 때문에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주 고소한 생선 그 맛 같은 그런 맛이 나거든요. 아직 그렇게 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아침에 딱 그걸 씹어가지고 출근하기 직전에 두 알 내지 세 알. 처음에는 두 알만 먹었는데 이 하나 더 먹자 그리고 세 알을 씹어서 막 씹어서 이렇게 겉에 그거는 버리고 그냥 그걸 삼켰더니 아니 요새 며칠 동안 눈물이 아침에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요새 올리브 오일 많이 이렇게 그냥 드시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있는데, 오일이, 우리는 오메가3잖아요. 오일이 그 혈관에 관련이 있는데, 우리 눈이 그 혈관이 정말 미세혈관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또 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흡수 좋게 터트려 먹는 법을 또 소개해 주셨는데, 저도 꼭 그렇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무서웠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톡 씹었을 때 너무 비리면 어쩌지 했는데, 너무나도 신선한 기름 맛이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하실 분, 우리 제품 자랑. 조용히 하겠습니다. 네, 네, 요즘 제가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 허니 진생, 저기, 그 마스크, 오시오프 마스크인가요? 허니 진생하고 24K 골드나이트. 예, 이거 두 가지를 너무 잘 쓰고 있는데, 음,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했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하고 처음에 나왔을 때, 처음 이게 혼인신생이 출시됐을 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나서도 이게 뭐가 좋지? 하는 그 느낌도 솔직히 있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제가, 어, 작년 가을부터인가 이렇게 열심히 이거를 좀 그냥 쓰게 됐어요. 어떤 계기가 있어서가 아니고 그냥 쓰게 됐는데 쓰면서 이렇게 제가 이거 쓰기 전에도 피부 좋다는 소리, 뭐 얼굴 좋다는 소리를 이제 종종 듣긴 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내 얼굴이 그렇게 좋은가? 저도 제 얼굴에 만족하지 않았거든요. 피부가 좋은가? 남들이 좋다니까 그런가 보다 약간 그거고 저는 만족하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꾸준히 일주일에 2번 이상, 그러니까 이거 뭐야, 혼인진생을 하고 이렇게 옷이 엎으니까 씻어내잖아. 씻어내고 나면은 24K 골드 나이트를 꼭 했어요. 골드 나이트를 꼭 이제 바르고 잤죠. 근데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제 피부가 쫀쫀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피부에 저는 지금은 옛날에는 내 피부가 그렇게 좋은가 그런 생각을 했지만 내 피부 좋네. 지금은 만족합니다. 예. 굉장히 제 피부가 쫀쫀해진 거를 이게 쫀쫀해지니까 리프팅이 자동적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피부가 허니 진생하고 골드 나이트 마스크 좀 느려진 피부들 있잖아요. 꼭 이거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애치고 다니면서 부천 팀들한테 애치고 다니면서는 더 열심히 해요. 이렇게 일주일에 3번 이상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하고 잤거든요. 그제도 했었고. 그러니까는 열심히 하니까 예, 피부가 쫀쫀해집니다. 쫀쫀한 피부를 갖고 싶으신 분들은 네, 김종숙 사장님 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 얼굴에 김종숙 사장님이 보여서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짜 요새 피부 너무 좋아지셨죠? 원래 좋으신 편인데 윤광이 전혀 없으셨던 피부였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반짝반짝 광 나고 애터미인으로서 완벽히 피부 탈바꿈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또 팁을 알려주셨고요. 혹시 또 하실 분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흥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종숙입니다. 제가 또 안 할 수 없네요. 저는 요즘에 수분크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이 좀 화장품을 좀 충분히 한다고 해도 좀 속이 좀 건조하고 이걸 바르지 않고 하면은 이게 속당김이 있다 그럴까? 좀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수분크림을 주로 밤에만 했었는데 낮에도 이렇게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부스터를 이용해서 하면은 이게 정말 이렇게 쏙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속 안이 좀 충만한 느낌? 그런 느낌이 들면서 이렇게 수분감이 있으니까 화장을 이렇게 해도 이러한 얼굴에 수분기가 없으면 약간 좀 짜글짜글한 주름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수분크림 저 듬뿍듬뿍 바르고 밤에는 더 많이 바르고 부스터로 이렇게 싹 해주거든요. 부스터로 한번 싹 해주면 쏙 스며들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좀 수분감을 갖고 싶다. 아니면 좀 내게 얼굴에 좀 잔주름이 좀 요즘에 좀 많이 생기는 것 같다. 그러면 수분크림을 많이 이용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수분크림 요새 또 건조하니까 수분크림 듬뿍 발라서 잔주름 관리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제품 내용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두 번째 액션, 책과 VOD 시청, 그리고 세 번째 액션, 미팅과 세미나 참석에서 이제 소감 두 가지 묶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한 주간 또 동영상을 봤다거나 책을 읽었다거나 아니면 미팅에 참석, 세미나에 참석해서 어떤 부분이 좋았는지 같이 소감을 나누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진행하겠습니다. 네. 미팅과 세미나요. 제가 우리 어제 원데이 세미나 모두를 가셨죠? 우리 부천팀이 좀 의기양양하고 어떻게 보면 저것들 왜 저래? 이러고 좀 주목도 받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자리에 대한 양보를 안 하기 위해서 맨 앞자리에 앉는다는 거죠. 어제도 일찍 또 도착을 했고 우리가 맨 앞자리를 일렬로 쭉 앉았어요. 그리고 혹시 또 일렬에서 못 앉을까 봐 뒤에도 몇 명 또 이렇게 포진해 놓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고 내려왔죠. 네, 저는 이제 생각을 해서 물론 날씨도 추워서 어제 좀
빈자리도 보이긴 했습니다. 다른 날보다. 석세스 세미나 같은 경우는 뭐 자리, 뭐 징탈전이 엄청나잖아요. 근데 진짜 어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아, 기적이 따로 없네. 그죠? 하려고 열심히 들이대는 데에는 기적도 따라주는구나. 왜냐면요. 한 명도 이탈 안 하고 우리 전 인원이 다 앞자리에 앉았어요. 일렬로. 아, 그죠? 메뚜기처럼 뛰신 분, 신현옥 사장이 한 번 뛰셨죠? 그렇지만 뒤에서 앞으로 뛰었습니다. 어, 아니, 우리 정현수 팀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메뚜기 알지? 메뚜기. 저기 멀리 뛰면 안 돼. 여기서 팔딱팔딱 여기서 뛰어야 된대. 근데 진짜 신현옥 사장님이 뒤에서 앞으로 뛰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성공하신 성공자들, 이렇게 다들 나오셨어요. 그래서 쭉 나오셨는데, 어머, 눈에 띄는 분이 계시더라고. 우리 맨날, 스폰서님 중에는 거기 우리하고 관계 없으신 스폰서님이죠. 그나마 이제 우리 위에, 계신다고 해가지고 그분만 올라가도 우리가 막 좋아했잖아요. 아, 근데 우리 총장님이 거기 서 계시더라고요. 엄청 좀 반갑고, 사실은, 이 사무실에서 보는 것보다 거기, 성공자들 그 무리에 쭈르륵 서 있는데 우리 총장님 보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진짜. 그래서 막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고 그랬는데, 어제 정말 뜻깊었고요. 그리고 좀 든든한 기분이 들더라고. 희한하죠. 그죠? 동기간이 옆에 있으면 든든한 것처럼, 든든했고, 우리가 또 애프터 미팅 할 때 우리 총장님 오셔서, 또 이제 스피치를 해주셨는데, 소감을 해주셨는데, 또, 우리에게 좀 좋은 소감이시잖아요. 그게 또, 좌우의, 이게 균형을 맞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좀, 이렇게 후원을 잘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소감을 말씀하셨는데, 진짜, 뭐 힘이 났다고나 할까, 그죠?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어, 또 제가 그래서 좀 질렀습니다. 그죠? 대바리가 밑에서 나올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대바리가 되자! 막 이렇게 했는데, 그 힘이 나서 한 소리예요. 우리 총장님이 한마디 하시니까. 어제 참, 우리 팀에서 많은 승급자들이 나오고 또 성공자들이 나와서, 그 성공자의 대열에 막 자꾸 이렇게 올라설 때 또 우리가 또 그게 비전이 되겠죠. 그런 모습을 하루빨리 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같이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서, 네, 저희 라인 이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우리 총장님. 그 무대 위에 있을 때 총장님만 보이더라고요. 근데 총장님이 시작이고 이제 또 남해진 국장님, 이명하 국장님 또 여러 우리 팀원들이 그 단상에 올라갔을 때 또 얼마나 우리가 또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또 비전을 가질까. 그리고 또 그 자리가 또 나의 자리가 되어야 되고요. 그랬을 때 우리 에이스팀이 정말 폭발적으로 네, 성장할 것을 기대하면서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바라보았습니다. 네, 스피치 감사드리고요. 또 하실 분 계실까요?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도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그 마케팅 플랜 부분 이현호 총장님께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전직이 취업 준비생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분 강의를 또 이렇게 단상에 올라갔을 때 강의 아니더라도 우리가 유튜브 찾아보시면 참 많잖아요. 그때 홍소연 샤론 로즈 이제 스타마스터 되셨죠? 그분 집에서 얹혀 살면서 그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치킨을 그 시켜 먹는데 홍소연 친구가 와서 치킨 시켜 먹는데 오빠도 먹을 거야? 이러면서 빌붙어서 같이 먹었다고 돈이 없어서. 네,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월 2천 이상을 버는 성공자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도구의 저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분이 15년 되셨더라고요. 저는 정말 그분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봐요. 젊은 성공자들이, 초창기. 왜냐면 젊었을 때는 기회도 많고, 다른 곳으로 가면 된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유혹이 많잖아요. 근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요거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근데 그분은 15년 전부터 그렇게 많은 유혹을 네, 물리치고 애터미 하나만을 선택해가지고 지금 그 자리에 올라가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아, 진짜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야기하신 것 중에
저는 와닿았던 거, 꽂혔던 부분이 그 마케팅 플랜을 설명하시면서 나의 하위의 조직이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이 많이 꽂혔어요. 제 파트너 그 라인 동그라미를 그리시면서 그 파트너의 좌우 이렇게 여러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알아서 돌아가는 그 체계, 그런 그 바이너리, 그 구조 자체가 시스템이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게 굉장히 와닿았고 그러려고 한다면은 정말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라도 후원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마음이 맞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스템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이 시스템을 잘 활용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혼자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능력을 갖춰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은 사람을 찾는 것이 성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까지 너무 와닿았던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공유를 해드렸고요. 네, 혹시 또 하실 분 계실까요? 네, 대원님 없으시면,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주경옥 사장님이 우리 이제 센터에서 강의하셨는데 소비자와 사업자의 차이점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그게 정말 와닿았어요. 소비자는 목표가 없는 게 소비자고 사업자는 목표가 있는 사람이 사업자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타미 사업을 저도 이제껏 진행해 오면서 내가 1년 목표를 그러니까는 그리고 우리가 애터미에서 목표라면 뭐 가장 큰 거는 도전 목표죠. 여러 가지 이제 작은 목표도 있지만 애터미에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도전이라는 게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도전 목표를 우리 팀들도 이제 2년 전부터인가 이렇게 했었거든요. 1년 전부터인가. 그전에는 물론 개인적인 소소한 목표들은 있었지만 팀 전체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네, 소비자와 사업자의 차이점이 이거구나. 이거를 우리가 잘 인지하고 나간다면 내가 더 목표를 가지고 1년 계획을 세우고 몇 달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내가 사업자처럼 행동해야 되겠구나.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해내려고 우리가 노력하잖아요. 아마추어가 아니고 프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와닿았고 아까 주경옥 사장님이 우리 세미나에서 우리 팀들 전부 앞에 앉았다고 그랬는데 이게 우리 팀이 꿈꾸는 다락방을 처음 접했을 때, 그때 앞에 앉자, 신규 데려왔을 때 앞에 앉는 막 그런 이렇게 R&V들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앞자리에 앉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R&VD가 실현된 거죠. 그래서 우리 팀들이 되도록이면 앞자리, 안 그러면은 뭐 두세 번째 자리, 여기를 놓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R&VD 실현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RMVG 실천하고 있고요. 또 놀랬던 사실은 신규분들도 안성에 오시는 분도 그렇고 여기 계신 이정국 사장님도 쫓겨나면은 또 다른 데 가면 되지. 벌써 적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웃겼는데, 재밌는 에피소드였는데, 다들 우리가 먼저 그 앞자리를 막 사수하는 걸 보면서 그게 복제구나라는 생각이 새삼 들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전달 사례와 사업 설명했던 사례 있으면 발표해 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있어야 조직의 성장이 있습니다. 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접니까? 네. 예. 제가 사실은 부동산 앞에다 차를 댔는데, 어, 그 앞에다 또 누가 차를 막아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부동산에 손님이 오셔가지고 거기를 막아놨나 보다 생각해서 들어갔어요. 거기를 들어가서 혹시 제 차 앞에 대신 분이 여기 뭐 계실까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여성분 한 7명 정도가 쫙 앉아 있는 거예요. 부동산 안에. 그래서 그냥 나와도 되는데 제가 아유 아니다 이거 기회다 할 생각을 해서 트렁크를 열어가지고 뭐 줄 게 없나 보니까 칫솔이 있어요. 칫솔 8개잖아요. 그래서 8개를 들고 들어와서 한 명씩 딱 8분이네 하면서 그냥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딱 봤더니 어느 분이 저 형태 엄마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언니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여기 오늘 모임이라서 다 모였다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 롯데 아파트에 산다고 하면서 이분하고 절친이래요. 그 부동산. 그래서 거기서 지금 모임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럼 모임 잘하세요 하고 이제 일단 내가 애터미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지 애터미 하는데 왜 근데 전화 한 번도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글쎄, 이거 전화할게요. 이러길래 내가 얼른 이렇게 표정을 좀, 콜. 제품 얼른 콜, 알았죠? 콜 해주세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나왔거든요. 근데 조금 있다, 5분 있다 진짜 콜이 왔어요. 그러면서, 아니, 갔어, 안 갔어? 그러길래, 집에 아직 안 들어갔다. 이제 다 왔는데도 내가. 그랬더니, 그럼 빨리 와보라고 주문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로 쫓아갔죠. 그랬더니, 뭐, 칫솔도 주문하고, 뭐, 립스틱도 주문하고, 강고등어도 주문하고, 뭐, 이렇게 뭐, 주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냥 나왔으면, 그쵸? 그냥, 아니에요? 하고 그냥 나왔으면 그랬을 텐데, 마침 트렁크에, 칫솔이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나눠주면서. 그래서 안 스티커도 얼른 들리는데? 안 붙여줬고, 이제 오늘 들려요. 그걸 갖다 드릴 텐데, 이제 가서 설명을 또 잘해야 되겠죠? 그분이 립스틱을 주문하는 걸 보면 아마 제품을 쓰시는 분 같아요. 그죠? 애터미의 립스틱을 주문하신다는 건 써봤기 때문에 주문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아침에 또 얼른 오기 전에 오는 길에 있기 때문에 들리려고 봤더니 문이 닫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미팅을 끝나고 가야 되는데 또 도전적인 정신을 가지고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죠? 제가 애터미 한다는 것을 알려야 되겠다. 그죠? 지나가다 주워 먹는 경우도 있잖아요. 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뭐 백만갑이 따로 있으니까 그죠? 내가 보이는 곳에 얼른 쫓아 들어가면 백만갑입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람한테 들리세요? 멈췄네, 화면이. 네, 네네.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또 그런 기회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더 하실 분 계시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상준 하나 동영상 지나가긴 했는데 세미나 어제 우리 삼태기 총장님, 이삼택 총장